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AI가 확산하면서 감염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치공원 동물원은 임시 휴장이 들어갔고 순천만도 잠정 폐쇄 조치됐습니다. 고속철도 시대를 맞아 광주역과 송정역의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두 역을 연결하는 셔틀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으로 무안공항의 성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돈을 쉽게 벌겠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취업 준비생들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도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긴급 방역 차량이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소독 작업에 나섰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가운데 서울대 공원에서 황새 2마리가 폐사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우치동물원은 사육 중인 400여 마리의 조류를 AI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AI가 진정될 때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초로 서울동물원에서 AI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는 관람조류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임시 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가 없는 구례군 용방면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고병원성 여부는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과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에 오리 4만여 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고병원성 여부에 따라서 살처분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병원성이 가능성이 한 95%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전라남도는 농장 간 수평 전염이 진행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농장 7곳과 철새 도루지 4곳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I 확산 우려 때문에 탐방시설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양계 농가의 소독 작업이 한차입니다. 비가 오면 소독제가 희석돼 방역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작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인근 구례군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되면서 지역도 AI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까지 지금 AI가 침투해서 농가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독도 정부에서 지시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철저히 오고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일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순천만 일원에 AI 확산 매개체로 알려져 있는 겨울 철새만 11,000여 개체가 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부랴부랴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에서 용산 전망대에 이르는 탐방로와 용산 전망대로 진입하는 남도 300리길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탐방객의 안전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수시도 시장을 본부장으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2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AI 대책 상황실을 지역 안전 대책 본부로 격상시켜서 AI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없어 AI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전남 동부 지역. 하지만 AI 확산 추세로 볼 때 지역도 마냥 안전지대일 수만은 없어 방역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개가 많이 끼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곡성과 보성, 화순 등 전남 16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도는 가운데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남서 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우리 지역 20에서 6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남해안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적 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이 14도, 장성 15도, 담양이 16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4도, 보성이 1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가 개통하면서 일부 고속열차 이용객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역 활성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KTX도 SRT도 다니지 않는 광주역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만 간간히 드나듭니다. 인적이 뜸한 대합실에는 식당, 커피숍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편의점 하나만 남았습니다. 적자예요. 인건비가 아예 안 나와요. 저기 3사람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아예 안 나와요. 이 광주역에 셔틀 열차가 새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셔틀 열차는 광주역과 송정역 사이를 하루 30회 왕복 운행합니다.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광주 동구 북구 지역 승객들로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역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고속열차를 다시 진입시키거나 광주역을 폐쇄하고 개발 계획을 새로 짜는 거지만 아직은 어느 쪽에서도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속열차 재진입 문제는 정부 반대에 막혀 있고 행정복합타운 건설 등 새로운 개발 계획은 구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922년에 문을 연 뒤 거의 100년 동안 광주의 관문 역할을 담당했던 광주역. 존치냐 아니면 폐쇄냐의 갈림길에서 이정표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광주는 땅값이 많이 오르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송정역 일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역세권 효과 때문인데 땅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1913 송정역 시장. 하루 평균 3, 4천 명이 오갈 만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대 땅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 시가는 한 4배 정도 그 정도로 상승한 걸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송정역 주변 지역인 광산구 송정동과 도산동, 황룡동은 지난해부터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많게는 5% 이상 오르면서 올해 3분기만 놓고 보면 송정동의 지가 상승률은 광주 평균의 8.4배에 달합니다. KTX 개통에 따른 역세권 효과에다 수서발 고속철 개통과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어서 개발 잠재력 또한 높은 게 땅값에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거점으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또 송정동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것도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6년 동안 7,800억 원이 투입돼 배후 주거단지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추가로 땅값 상승세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중국과 전남으로 가는 전세기 움직임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용객 증가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방공항들 실적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29만 9천여 명. 지난해보다 5천여 명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이용객보다 7% 증가세를 기록했던 무안공항. 지난달에는 중국 전세기가 한편에 그쳤고 이달에는 전기선을 빼고 중국으로 가는 여객기가 단 한 편도 없는 등 사드 문제에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그나마 이번 달 일본 키타큐슈와 대만과 베트남 전세기 운항이 선전하고 있는 게 위안거리. 2007년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보였던 지난해 31만 2천 명을 간신히 뛰어넘어 32만 명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성 전세기 등을 통해서 중국, 동남아, 일본에 최대한 많이 뛰어서 맞춤형 관광 상품으로 항공 수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50만 명 시대를 개막한 청주공항과 대구공항이 저비용 항공사의 잇단 노선 확대로 수혜를 보는 등 올해 전국 지방공항의 여객 증가율은 11%대. 가장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무안공항은 내년에도 노선 확대와 저비용 항공사 추가 유치가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전남 수출업체 10곳 중 6곳은 내년 중국 수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기업 101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60.3%가 내년 중국 수출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수출 전망이 어두운 이유로는 중국 시장의 수요 부진을 꼽은 업체가 40%로 가장 많았고 원화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이 광주는 265만 원, 전남은 21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타 시도와 비교해 광주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으며 전남은 9개 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는 팽목항과 인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양 일정 지연과 공정 변경 등 의혹을 쏟아내는 의원들 앞에서 업체 측은 반드시 인양을 해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세월호 특위 7명은 분향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지난 5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방문한 것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참사의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피부치를 아직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저희? 제 아이가, 제 딸이 전일 동안 저기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개정 시도나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여당에서는 뭐 세금 낭비다라든지 또는 뭐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들로 많이 반대를 해오셨는데 최근에 뭐 전국이나 또는 국민적 관심사가 세월호를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양 현장을 찾으면서 작업 바지선도 오랜만에 공개됐습니다. 선수 아래에 설치될 철제 받침대 리프팅 빔입니다. 최근 공정이 바뀌면서 5개가 추가됐습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28개의 리프팅 빔은 모두 설치됐지만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공정이 계속 변경되거나 인양 일정 지연 등에 대해 의원들은 상하이 셀비지와 해양수산부에 질의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술적으로 디테일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식을 바꾸긴 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부족한 것 같고. 정부와 업체 측이 내년 4월에서 6월 인양을 목표로 밝힌 가운데 더민주 세월호 특위는 이달 안에 특조위가 인양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검찰이 수백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 일당을 무더기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등 조직원 대부분이 20, 30대 취준생이었는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60살 김모 씨는 지난해 8월 정부 지원의 살론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 필요했던 김 씨는 전화를 걸었고 신용 등급을 올려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빌린 뒤 바로 빚을 갚는 것을 반복하면 단기간에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김 씨는 2달 동안 대출과 상환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와 상담 직원, 거래 통장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이 꾸민 거짓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같은 수법으로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백 명으로부터 모두 34억 원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200여 명의 조직원 대부분이 20, 30대 취업 준비생들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유인을 해서 외국에 가면 이제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일단 이 조직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이제 읽어보고. 검찰은 20살 강모양 등 32명을 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 중인 조직 총책 43살 박모 씨 등 핵심 간부 3명과 조직원 10여 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전남대학교 지병문 총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지 총장과 함께 지난 4년을 돌이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기가 끝납니다. 네. 임기 4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4년 전에 전남대학교가 호남에서 그리고 전국의 국립대학들과 비교해도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이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4년이 지난 지금 구성원들은 이 자신감을 찾았고 또 지역의 이 시도민들도 전남대학교에 대한 과거의 기대와 자존심을 찾았다고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신 지역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기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럼 이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학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이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취업률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력은 이 국제기관들이 평가해서 이제 국립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을 제외하고 2등 또는 3등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국내 전체로 보면은 한 10위에서 13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취업률의 경우에도 꾸준히 올라서 지난 11월 29일에 발표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국립 거점대학교 중에 10개 중에 서울대학을 제외하면 지방 거점대학 중에서는 전남대학교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립 거점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1위요? 예. 그래서 61.2%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우리 시도민들에게도 전남대학을 믿고 교수님들을 믿고 또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체계를 믿고 자녀들을 맡기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워낙이 지금 전남대학교가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체계 내에서 움직이고 또 교육부의 이 관리 감독하에 있어서 그 한계를 벗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고유의 이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 재정적으로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매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계이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그리고 우리나라 이 고등교육 체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큰 틀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취업률에 매여 있어서 대학생들의 어떤 낭만 또는 자유로운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못하고 있는 스펙만 쌓고. 네. 예.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사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후임이 아직 내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남대 어떻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와 같은 이 흐름을 잘 유지를 해서 대학은 결국은 연구와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연구력을 높이고 그리고 그 연구력을 이 학생들에게 이 교육에서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를 또 개척하는 이런 것이 대학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요즘에 와서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이나 또 국가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지병문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광주 성덕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모금 활동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은 40cm 크기로 교실 앞 화단에 세워졌는데 학생회 측은 위안부와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모든 학생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학교가 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스쿨을 열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 자동차의 기술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특강과 함께 자동차 경진대회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교육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또 광주 자동차 산업의 육성과 성장 가능성, 미래 자동차의 산업 전망에 대한 특강도 실시됐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나주지회가 주민들과 친목도 다지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성군 복내면 출신인 LG 트윈스 윤진호 선수가 고향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성군 진원면 여성자원봉사회가 행복 나눔 행사에서 팥죽을 판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구례군 협의회가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자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 상인회에서 100만 원, 우산동 2통에서 20만 원, 9통 11만 7천 원, 10통 10만 원, 11통 10만 원, 14통 11만 원, 16통 10만 원, 23통 20만 원, 24통 20만 원, 25통 10만 원, 26통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요. 우남일동 벽산 블루미 1단지 주민들이 72만 원, 서구 서창동 16통 20만 5천 원, 19통 28만 6천 원, 금호이동 건물주인 모임회에서 20만 원, 남구 진월동 대덕 회밀리 8차 아파트 주민들이 21만 6천 원, 광산구 송정일동 7통 주민들이 8만 원, 도산동 고 유봉택 홍기순 씨가 10만 원, 장성군 장성읍 단광일이 주민들이 12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성읍 안평사리 주민들이 9만 원, 성산 오리 10만 원, 부흥리 10만 원, 화순군 이양면 묵곡 2구 주민들이 17만 원, 이양면 금능리 주민들이 48만 원, 증리 15만 4천 원, 한참면 오곡마을 주민들이 22만 6천 원, 헌무정마을 주민들이 18만 원, 주안마을 24만 원, 나주시 이창동 10통 주민들이 11만 원, 22통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